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주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가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많이 하는데요. 클라우드가 요즘 이제 네트워크 스위칭, 스위칭 장비를 관리하는데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단순한 더미 스위치에서 거기에 또 보안의 기능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라는 주제를 갖고서요, 파이어링크의 김희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디님. 네. 자, 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라는 용어는 파이어링크가 만든 겁니까? 뭐 제너럴한 용어입니까? 사실 클라우드랑 보안은 제너럴 용어긴 한데,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랑 이제 보안을 같이 사용하는 이제 스위치는 스위치. 네, 저희가 이제 만든 네. 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빔밥도 그렇고 융합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파이어링크가요? 어떻게 클라우드하고 보안을 잘 버무렸는지,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IT 관리자나 또 실제 지점에 있는 실제 사용자들, 네. 뭐 다들 얼마나 뭐 좋은 가치를 줬는지 그런 관점에서 들어보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사전에 오늘 좀 진로폰 방송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큐레이션을 여러분 또 퇴근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33분으로 제가 딱 큐레이션 해가지고 오늘 들려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면서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직접 과장님께 또 파이어링크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때 그때 이제 사전에 했잖아요.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생방송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예, 처음이시죠, 생방송 이런 거? 예, 네? 그럼요. 예, 네.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별로 안 떠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피디님이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서 네네. 좀 떨리는 게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토크 IT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녹방 하지 마시고 그냥 생방 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 인터뷰했던 34분 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라이브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크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네. 자, 파이어링크도 꽤 오래된 회사죠? 예, 파이어링크 올해 20주년이고요. 벌써 20년 됐구나. 네, 저희 파이어링크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소개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희 파이어링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주년이 되었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보호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를 위해서 빠르고 안전한 그런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기업의 보안 관제 그리고 보안 컨설팅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목이 엔지니어를 편하게 뿐만 아니라 IT 네. 관리자도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네. 오늘 설명하실 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굉장히 사용이 편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스위치는 모든 곳에 다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위치에 뭔가 클라우드와 보안의 개념이 뭔가 융합된 것 같네요. 오늘 얘기하실 거지?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알고 계시던 스위치에다가 이제 클라우드 기능과 이제 보안 기능을 네. 합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 2년, 되었고요. 네. 2018년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이제 나와서 이걸 처음에 기획하고 네. 나오기 전에는 뭔가 파이어링크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런 관리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어떤 고민이 있지? 이런 걸 좀 조사해 봤을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시행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음.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IT 관리자, 엔지니어의 고민을 좀 모아 보았어요. 아, 네. 이런 걸 매년 하세요? 이제 매년 이제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네, 이제 참여를 네. 오케이, 하기 오케이.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다수의 이제 사용자 관리자 분들이 네. 네트워크 중단과 그리고 접속 단말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어요. 아니,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네트워크 중단에 이런 고민이 많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스위치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네. 이제 장애가 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장애들이 이제 사람의 실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접속되는 단말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사무용 PC 외에 이제 공유기나 아니면 허브 같은 거를 이제 가져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가져오는 장비들을 뭐 잘못 연결해서 아, 비정상적인 그런 알지. 트래픽을 만들다든가. 왜냐하면 뭐 지사라든지 네. 각 지점마다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항상 그죠? 예,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잘못 연결을 해서 이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비 자체의 결함보다는 네. 어떤 그 설정의 오류 네. 이런 것이 많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쓰면은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요 브랜드명이 T프론트인가 보죠? 맨 밑에 T프론트로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네임은 이제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뭐 프론트 뭐 앞에 있으니까 프론트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프론트 T는 뭡니까? TI는 T가 이제 트래픽이고 I는 이제 그 인펙션이라고 해서 인스펙션. 예,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트래픽이 인입되는 거를 프론트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겠다. 아, 보안의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이기 전에 이제 저희가 T프론트 보안 스위치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 안에 보안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 어. 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사, 본사, 대리점 이렇게 각각의 장소에다가 스위치를 설치를 하면 이제 하나의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이 부분은 기존의 일반 스위치랑 NMS로 이렇게 그렇죠.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지. 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회사 내에서 콘솔로 보나 네. 클라우드에서 뭐 모니터로 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차별성을 둔 게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만 했다면 저희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을 프로비저닝까지 할 수 있다. 설정까지 배포까지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NMS에서는 뭔가 모니터링만 했다면 저희 이제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T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컨트롤까지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위치와 컨트롤러 사이에 이제 통신 과정에서 이제 좀 안전한 통신을 위하여 암호화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뭔가 이미 어떤 설정을 딱 해놓으면 네, 그 네트워크 스위치는 네, 그런 뭐 사람이 갈 필요 없이 네. 뭐 퀵으로 배송을 하더라도 네. 그 각 지사에서 네. 그걸 바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 스위치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설정 값을 USB나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USB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USB만 네. 연결을 하면 설치가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정의 오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미 다 그런 세팅한 실수가 거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가 직접 사이트를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이제 뭐 과금도 이렇게 알아서 쓴 만큼 내면 되는 거니까 비용 효율 같은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뭐 빅데이터 AI 등 기타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저희가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뭔가 이제 호스트의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이제 그 관리하는 솔루션인 T 컨트롤러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컨트롤러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방형 API라고 해서 RESTful API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연동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실제로 그 보안 업체인 그 CQI사와 저희가 이제 코업을 해서 CQI사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수집을 이제 해서 한 개의 이제 솔루션에서만 이제 그 약간 모니터링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링크의 T프론트, 네. T프론트 이제 클라우드 이렇게 모니터링 그 네. 화면에서 네, 기타 보안 장비의 것 상태까지 네. 다 볼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쉬운 설치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죠. 현재 많은 회사들이 네. 설치하는 방식하고 뭐 요 T프론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그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심플이라는 이제 쉬운 설치를 저희가 이제
그 장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방식은 엔지니어가 이제 그 사이트에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간과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ZTI라는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ZT하면 뭐 제로 터치? 아, 네, 맞아요. 그 제로 터치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터치 없이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ZTI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스위치에서 설정을 하지 않아요. 네. 그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는 그냥 설치할 사이트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 연결만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처럼 그러니까 가전제품처럼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설정한 값을 각 사이트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 값을 이제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지사마다 브랜치마다 어떤 전문 인력이 없는 곳에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가요? 아, 그 다수의 이제 그런 그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땅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작은 오피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오피스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그 작은 오피스들, 이게 IT 관리자가 없는 곳이죠. 그런 오피스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나의 그런 컨트롤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그 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보는 화면인가요? 스위치 관리 이거는?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스위치 설명만 하면은 실제로 어떤 페이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스위치 관리 페이지를 넣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 전반적인 이제 상태 값이 한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실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 툴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장애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통신, 핑, 그리고 경로 추적, 그 외에 이제 케이블 진단과 재부팅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케이블 진단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아도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능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또 이제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뭐 IoT 뭐 해가지고 이 단말들이 네. 엣지 컴퓨팅 해가지고 네. 뭐 CCTV 포함해서 네. 엣지에서 뭔가 하는 것이 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네. 뭐 그럴 때 각 엣지마다 사람을 파견할 수도 없는 거고 손쉽게 관리해야 될 거고 네. 그럴 때도 나중에 이것이 잘 연동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시장도. 아무래도 엣지단을 위한 스위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시장에서 아마 활성화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설치의 편의성은 알겠고요. 보안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것이 예. 이제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시켰는지. 네. 자, 일단 여기 뭐 6가지 뭐 이런 주요 피처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랜섬웨어는 어떤 식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한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랜섬웨어 기법 중에서 이제 워너크라이라는 그 공격만을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탐지와 차단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워너크라이가 보통 이제 보면은 파일 공유하는 그런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렇게 활용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공유를 할 때 사용되는 그 포트와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이제 헤더 값이 있는데 네. 이런 값들의 이제 취약성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탐지가 되면 이제 차단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너크레 같이 뭔가 이렇게 패턴이 네. 이미 인식이 된 것들은 네. 차단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상이나 PC 화면 유출하는 것을 네. 어떤 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기존에 이제 등록된 스위치에 이제 정교화된 이제 그런 그 단말들에 대한 테이블이 있는데 네. 이 테이블 값이 뭔가 변조나 위조가 되면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사에 네.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단말들의 단말마다 PC가 뭐다 IP나 맥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다 이제 등록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위치에서 이제 보통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네네. 되고 네. 그게 이제 변조나 위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저희가 스푸핑 공격이다라고 아. 해서 이제 사전에 탐지와 차단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도수 공격에 대한 것을 차단한다는데 네. 이건 뭐 외부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막아주는 건 아닌 거죠? 네, 외부의 공격은 외부에 따내서 이제 그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이제 내부에 이제 호스트가 만약에 뭐 PC가 되겠죠. PC가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네.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호스트들로 이제 뭔가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한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임계값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탐지와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부 PC가 뭐 좀비가 돼가지고 하면 네. 그것도 굉장히 네트워크에 부하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내부망에 그죠?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그 장비 접근 제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사용하려는 장비들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해 놓으면 그 정의된 그런 사용자들만 이제 뭔가 그 통신을 할 수 있게 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더미 네. L2X3만 해주는 뭐 더미 연결시켜주는 더미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라 네. 아까 뭐 클라우드도 있지만 이제 보안 쪽으로도 상당히 맞습니다. 요새 왜냐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해킹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 더미 스위칭 장비는 아닌 거네요, 이것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위치에서 보안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은 이제 방화벽이나 이제 IPS 같은 그런 보안 장비들이 이제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은 주로 이제 외부망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망에는 보안 장비가 따로 없어요. 아, 그래서 호스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이벤트들을 저희가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보안 전문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죠. 그걸 뭐 누가 이것을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뭔가 내부에서 뭐 이런 거라도 스위칭 장비들이 이렇게 보안의 어떤 기능을 수행해 준다면 네, 큰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뭐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격들만 저희가 스위치에서 지금 이제 기능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보안에서는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파이어링크에서는 이게 이제 이게 2년 됐지 않습니까? 나온 지. 예, 맞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이제 보안 기능들이 네.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이것이. 당연히 업데이트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시중에도 그쵸. 네. 환경이 계속 달라지니까 보안 환경이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계속 많아지고 그렇죠. 네, 하니까요. 자, 여기서 그 맨 우측 하단에 네. 802.1X 환경에서 다중 접근 제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걸 말하는 거죠? 아, 이게 다더넥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혹은 이제 PC를 가지고 이제 뭔가 그 인터넷을 하려고 한다 혹은 인트라넷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사용자나 PC들은 사전에 이제 그 제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그 회사 네. 내부망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데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스위치에 연결되는 호스트만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외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그쪽 그 장비에서 뭔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보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시보드는 이것도 아까 클라우드에서 보는 대시보드입니까? 아, 예,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보안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해서 저희가 이제 보안 기능 관련된 모니터링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저희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공격이 많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스위치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단색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관제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실 이런 데서 좀 보기 편한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루벤필을? 네. 자, 심플, 시큐어, 그 이해가 돼요. 네. 스마트라는 단어도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스마트라는 쓰신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스위치에서 뭔가 심플, 시큐어 이 부분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스마트 저희가 이제 스위치에서 자동으로 뭔가 이제 그 정보들을 게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스마트해 보여서 이제 네, 스마트한 네. 내용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자, 정보를 게더링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일단 저희가 스위치에 이제 그 단말들, 즉 네. PC가 되겠죠. 네. 이 PC가 이제 연결이 되면 네. 이제 자동으로 IP와 이제 맥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이 넷바이오S, 뭐 OS 그리고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게 자동으로 수집이 안 됐을 경우, 안 될 때는 네. 이 운영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한 땀 한 땀 다 만든 겁니까? 수동으로 하거나 혹은 이제 IP 이런 그 관리하는 별도의 이제 솔루션을 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스위치와 그 컨트롤러라는 제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 드리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네. 자, IP 자원 관리가 예. 이게 그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IP 자원 관리 필요하죠. 왜냐면은 IP가 중복되면 충돌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IP를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IP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녹색 어베이러블 IP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건가 맞습니다. 보죠? 예. 녹색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온라인. 사용 중인 거.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회색이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흰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IC. 네. IT 자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사전에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부서에서 그 몇 대 이제 그 PC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프린터 혹은 공유기들이 사용 중인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것도 수집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분이 회사에서 별도의 이제 그런 그 수동 작업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 뭐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대기업에 써도 되겠지만 네.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히 이제 이런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단순히 스위칭 장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미 스위칭 장비가 아니라 네. 보안이라든지 어떤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다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이제 사무실들의 경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IT 관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은 사무실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 T 컨트롤러를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계정을 이제 부여해 드려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런 그 자산이 관리되고 있고 보안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의 상태가 어떤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점검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얼마나 관리자가 편하게 됐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유즈 케이스 써가지고 비포 앤 애프터로 설명해 주시면 또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케이스별로. 네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스위치에서 어떠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의 타입에 맞게 뭔가 스위치가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표를 표현한 건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위치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그 많아지는 경우 이제 스위치가 이제 추가가 되면 네. 엔지니어가 직접 사이트를 이제 방문을 해서 뭔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저희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위치가 컨트롤러와 연결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의 그 타입에 맞게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이 내려가서 엔지니어가 이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이제 그 학습 자료를 만들던 선생님이 컴퓨터실에 가서 그 학습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 PC를 가져가는 경우에 그 일반적이라면 이제 그 선생님의 IP를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일반 스위치에서는 그래서 혹은 그 있는데 그 엔지니어 분께서 이제 뭔가 그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교무실에서 컴퓨터실로 사용자가 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IP도 변경도 없이 저희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스위치가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을 해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게 굉장히 그 뭐야 이동이나 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조직도 굉장히.
그럴 때 예.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IP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음. 자유로운 IP의 이동성을 보장한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예.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해커가 들어왔을 때인가요? 예, 이제 그 인가받지 않은 그런 사용자 음. 혹은 뭐 학생이 교무실에 가서 이제 뭔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뭔가 교무실에 있는 자료를 네네네. 뭐 보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 스위치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그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감지를. 네. 근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런 정책으로 보안 정책으로 이제 그 악의적인 사용자 혹은 외부 사용자가 그렇게 연결을 시도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보안 정책에 의해서 그 통신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안 기능을 좀 강화했다라고 네. 이제 보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좀 학교에 유스 케이스를 이제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쓰여졌으면 하면 아. 좀 좋을 것 같아서 학교를 이제 그 비유했고요. 네네네. 일반 기업도 이제 그 잦은 부서 이동이나 그렇죠. 혹은 부서 네네. 이동이 있을 때 단체로 이제 뭔가 PC IP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IP를 바꾸는 것도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바꾸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사용자의 편의를 좀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요새 같아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 그룹이나 하고 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엔 IP 부여했다가 또 회수해야 되는데 깜빡 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수동으로 했다가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으로 딱 하면은 되게 관리가 확실하게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존에 이제 NMS 기반으로 관리했던 네. 거하고 한번 정리해서 한번 네. 비교해 준다면. 네. 그 저희가 이제 심플, 시큐어,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NMS 방식과 아직도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조금 보기 쉽게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N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내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클라우드 관리 방식인 T-컨트롤러와 다르게 접속이 제한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모니터링만 했다면 저희는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설치와 교체 방법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앙에서 설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스위치는 스위치대로 보내고 설정은 이 향후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까 얘기 드렸던 제로터치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ZTI 방식으로 이제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딱 적합하네요. 그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요즘 한참 그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좀 핫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에도 저희가 이제 그 응용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컨트롤을 통해서 네트워크 가시성이라든가 아니면 리포팅 기능,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이런 유용한 기능들을 NMS에서는 제공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저희가 T-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좀 운영하시는데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예. 이건 2018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근데 기존에 과거에 쓰던 스위칭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네, 쓰던 맞습니다. 있는데 네. 오늘 방송 듣고서 괜찮은데? 네. 설치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보안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네. 이거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볼까? 하면 네.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사실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안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그 스위치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탐지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물론 그 스위치들 여러 대들 다 같이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중요한 기능들 저희가 제공했던 기능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엣지단부터 이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좀 바꿔가면서 좀 괜찮으면 그 위에 이제 L3단도 이렇게 같이 바꾸면서 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파이어링크에 네. T프론트만 얘가 모니터링하는 거지 네. 다른 장비는 모니터하는 건 아닌 거죠? 다른 장비를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좀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네네. 네.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뭐 제로 터치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제로 터치 단순하게 인슐레이션. 수동적으로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수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스위치도 저희가 제어를 하려고 지금 네. 그렇게 로드맵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그 뭐 이렇게 관리자들이 네. 고민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장비의 결함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 네. 뭐 설정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 벌였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고민들이 네. 많이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2년 정도 됐어요. 필드에서 많이 또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이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중앙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단이 그 휴먼 에러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단 서비스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접속 단말 관리는 아까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그 단말들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중단과 접속 단말 관리 측면에서 네. 저희가 이제 많이 해결을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저거 관련된 그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개발을 할 거라서 네, 앞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이제 좋은 거 뭐 편하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요새 또 가성비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가성비, 그죠? 아, 가성비요. 가성비는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어요? 어때요? 가- 시장에서? 가성비는 사실 다른 스위치에 비해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생각하셨던 그런 더미 허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아 당연히 그거보다는 가격이 네. 나가긴 합니다만 하지만 뭐 보안이나 네. 어떤 설정 이런 것들까지 했을 때, 네. 네네. 편의성과 보안성을 다 따져 보았을 때는 가성비가 당연히 좋죠. 네. 이전에 그런 사용했던 그런 그 스위치들에 비교했을 때 특히 그런 작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스위치 관리 뭐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설정하려면 왔다 갔다 그 인건비, 이동비, 네. 시간 다 따지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 작은 사무실에서 확실히 이득인 그런 스위치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그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제 그 분산된 네트워크들을 한눈에 이제 중앙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장점이 장점이 많은 그런 스위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렇게 수준에 듣고서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검토해볼까? 한번 이걸 한번 트라이 해볼까? 네. 하려면 뭐 테스트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트라이얼 하실 거면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데모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일단은 그 뭐지 아까 그 얘기 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라이선스 기반으로 이제 스위치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데모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라이선스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스위치 뭐 데모 원하시면 이런 스위치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 스위치 괜찮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네.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스위치만 있으면 스위치만 있으면 클라우드 기반의 그 솔루션을 오케이. 이제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오케이.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음,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지금 현재 구축된 그런 그 서비스망에 구축된 그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위치만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그 UI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계정을 이제 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뭐 모니터링을 하는구나 이렇게 뭐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전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근데 그 오늘 뭐 여러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여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거 예. 깜빡했네 하는 거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까 그 얘기하다가 얘기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그 제로 터치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네네네. 최소한의 그 터치 없는 설치에서 USB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DHCP 서비스 환경에서 PC가 이제 IP를 자동으로 할당받는 것처럼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테더링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 테더링을 통해서 이제 PC가 인터넷을 하듯이 스위치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시. 네.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는 환경에서는 네. USB 없이도 네. 바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서비스를 이제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USB는 꼭 인터넷이 연결이 만약에 안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 USB가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제로터치 인스톨레이션에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네. 이 세 가지 방법은 저희가 특허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네네. 이제 설명을 아까 못 드렸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작은 기업들을 제가 몇 곳 이제 사례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 NISI 업체 분들이 이제 아마 많이 이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스위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엣지단에 이제 설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단에 있는 외부망에 있는 장비들이 이제 쭉쭉쭉 설치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엣지단에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정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빠른 설치가 이제 저희가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이제 공정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애에 대응하는 이제 부분인데 그 중앙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앙에서 다양한 그런 알람들, 즉 뭐 문자, 메시지, 그 이메일 그리고 그 대시보드의 다양한 알람들로 이제 그 다양한 그 장애들을 이제 좀 보다 걸리지 쉽게 않게 바로바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장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스위치는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가 이제 스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디바이스들이 점점 인텔리전트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 더미가 아니라, 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지금 파이어링크의 기술지원팀에서 개별적으로 답글도 달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개별적 답글도 체크해보기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김 과장님하고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설문이 이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설문에 많이 응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도전 방송 만들어도 반영했고 설문에 더 추가적으로 파이어링크 전문가들하고 데모나 POC나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설문에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병수님, 시스코 머라키와 비슷한 개념인가요? 예, 시스코 머라키로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클라우드 스위치로 이제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항상 이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얘기를 할 때 머라키를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세요. 네. 근데 그 시스코의 머라키의 그런 그 개념과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다수의 이제 장비들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그 시큐어 보안까지 이제 같이 하는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있잖아요. 보안 스위치. 예. 보안 스위치의 그 어떤 이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개념이랄까? 예. 뭐 제품명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마도 지금 이제 그 저의 그 설명이 끝났지만 네.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에 대한 그 이 용어가 제품명인지 아니면 네, 솔루션인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이제 박스형의 그냥 그 이제 물리적인 이제 스위치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기존에 이제 알고 계셨던 L2, L3 스위치처럼 이제 외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스위치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와 보안 기능을 같이 하는 기존의 L2, L3 스위치까지 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개념인 거고 제품명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품명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인가요? 제품명이? 네, 저희가 이제 그 T프론트라고 해서 네. 앞서 이제 얘기 드렸지만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저희 풀 네임이고 T프론트가 브랜드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자, 그다음에 강진구님은 국내에 이게 대표적 설치국이 있는지. 국내 저희가 이제 그 정식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이제 한지 한 2년 정도 되었고 이제 올해까지 하면 한 2년 반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국내 이제 대표적인 설치 고객사들 당연히 많고요. 네. 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지자체들에 네네. 대해서 이제 네. 그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금융권은 어떤지, 금융권.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그 금융권에는 아직 없지만 네. 이전에 저희가 보안 스위치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능이 없는 기반 그냥 보안의 기반만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따로 이제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안 스위치는 이제 그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금융권에 지금 설치가 돼서 이제 오피스망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최유웅님께서요, 장애 진단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장애 진단 기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렇죠. 장비를 이제 네. 컨트롤을 하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기존 NMS 대비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장애를 이제 그 직접 온사이트 하지 않고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그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통신하는 그 요청과 응답에 대한 그런 기능 그리고 어떻게 트래픽이 가는지에 대한 경로 추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장비 재부팅은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케이블이 장애가 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노후화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서비스 지연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그 케이블에 대한 상태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온사이트를 하지 않아도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병수님은 이 제로터치 인스톨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최초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DHCP 환경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점에서 최소한 장비의 IP가 설정되어야 하나요? 그 ZTI라고 해서 제로터치 인스톨레이션 방법 중에 이제 DHCP 환경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PC가 IP를 자동으로 받아오는 환경처럼 이제 그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 DHCP 환경이 아닌 그런 그 서비스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최선의 IP 그 말씀하신 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저희가 중앙에서 이제 그 모든 스위치를 컨트롤하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별로 IP를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T 컨트롤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이제 그 세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USB를 이제 전달을 하면 네, USB 네. 플러그인 기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태신께서도 이 GTI 방식으로 할 때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모바일 관련돼서는 사실 모바일로는 설치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서로 물리적인 그 두 개의 그 네. 단말인데. 그래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받는 정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 스위치에 대한 상태 값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도만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원님은 그 USB를 혹시 잃어버리면 좋은 사람이 USB 내용을 열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는지요, 혹시? USB를 분실한 경우에 물론 사람이니까 분실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분실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USB를 열었을 때 어. 설정 값을 볼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설정들이 이제 IP 같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USB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설정 파일들은 일반 에디터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에디터를 사용해서 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라면 그 속성 값을 이제 보지 못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주음님, 요새 기능이 많이 올라가면서 스위치 부팅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위치 부팅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스위치 부팅 시간은 사실 그 스위치에 그 세팅된 그 설정 값에 의해서 좀 디펜더시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기본으로 이제 사용하는 L2 용도의 스위칭이라면 한 2, 3분 내에 이제 부팅이 될 것이고 설정이 많은 L3 스위치라고 생각이 되면 한 5분 정도 이내로 이제 부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동님, 폐쇄망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T 컨트롤러를 설치한 후에 각 스위치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타사 스위치도 T 컨트롤러에 연결해서 제어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정 조건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폐쇄망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일단 폐쇄망에서? 네, 아무래도 국내 서비스는 아무래도 서비스형의 그런 그 컨트롤러보다는 폐쇄망, 즉 기업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보유하고 기업에 설치된 그런 스위치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를 이제 폐쇄망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시스코 머라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형으로 이제 설치가 많이 되는 반면에 저희 이제 국내 제조사하고 국내 이제 니즈를 이제 그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폐쇄망에서도 이제 설치를 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폐쇄망에서 운영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타사 스위치를 저희 T 컨트롤러에서 그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저희가 당연히 저희 제품만 그 특성화 시켜서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기본적으로 타사 스위치들도 아니면 타사 그런 IT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까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장비가 이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할 수 있고, 향후에는 그런 그 IT 단말들 뭐 타 이제 제조사들의 스위치들도 저희가 이제 접속을 그 저희 스위치를 통해서 뭔가 프록시로 동작을 해서 그 타사 스위치도 어느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성님은 포트별 사용자 IP와 맥 어드레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거는 그 일반 스위치에서도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 스위치에 가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전문가는 아무래도 그거를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 외부 UI, 웹 UI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실 더 육안으로 쉽게 보실 수 있죠. 네. 박진성님, IP 자원 관리에서 락 기능을 하는 건지요? 사실 락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IP 관리 솔루션인 그런 그 장비인 솔루션인데요. 그 저희가 NAC 락 장비만큼의 그런 전체 기능을 다 소화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위치를 관리하면서 호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NAC 락 장비의 일부 기능을 이제 그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락 장비가 그 도입이 되려면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관리하면서 락 장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 그 T컨트롤을 그 찾고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김덕규님,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하단에 IP 공유기나 무선 공유기를 설치할 경우 공유된 IP 대역도 관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하단에 설치된 그런 IP 공유기, 무선 공유기들은 사실 그 기업에서 인가가 되면은 사용을 하지만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 여러 단말들 붙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은데 그 사용자들로 인해서 뭔가 느려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비인가인 장비들로 이제 그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사설 대역의 그런 IP들은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성규님은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CC 인증을 받았는지요? 혹시 받았다면 CC 등급은 어떻게 되며 요 T프론트 제품은 방화벽 장치로 속하는지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로 속하는지요? T프론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와 T컨트롤러 둘 다 저희 CC 인증을 받았고요. 네네. 등급은 EAL2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AL2 인증이 포함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세훈님께서 의료업종에 진출하려면 EAL2 인증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시는 이게 저희 EAL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신 대로 의료 업종에 진출을 하실 수 있으니 저희 제품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임병주님은 이것이 혹시 SDN,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랑 뭐 비슷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IP 모빌리티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SDN이 이제 그 떠오르신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SDN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SDN이 소프트웨어 이게 정의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 칭하는 말인데, 저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된 네트워크인 부분을 이제 살려서 이제 사용자 정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존에 원래 SDN에 그런 그 종속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보통 웬 구간에서 이제 방화벽이나 아니면 로드 밸런스 대상들을 이제 패키지 인입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한 박스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T컨트롤러라는 그 제품과 T프론트 스위치,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가 이제 IP의 변화가 이제 생기면 이제 T컨트롤을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하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리님, 최대 동시 접속 가능한 PC 대수의 제한이 있는지요? 스위치에 아무래도 최대 동시 접속 가능한 PC 대수? 그 동시 접속 가능한 PC 대수라면은 컨트롤러를 얘기를 하는 건지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T 컨트롤러에는 저희가 그 최대 동시 접속 가능한 그 관리자들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스위치인 경우에는 동시 접속 가능한 게 이제 그 클라우드 스위치 밑에 이제 PC들이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런 PC들은 뭐 많게는 이제 포트 베이스로 이제 동작을 하니까 그 밑에 허브가 연결되거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 24포트에서 48포트까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병주님, 컨트롤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컨트롤러 이중화 등 컨트롤러 장애가 났을 경우에 뭐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떤지. 사실 뭐 컨트롤러 이중화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거의 컨트롤러가 그 서버 기반의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서버 알고 계셨던 뭐 티밍이나 본딩 같이 이중화 작업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영향도 사실 컨트롤러에서 그 설정을 하고 스위치를 관리를 하는 측면은 맞긴 하지만 컨트롤을 통해서 스위치의 설정 값이 내려간 상태에서 컨트롤러가 장애가 나더라도 스위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시고 서비스 하시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H님,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도입할 때 특정 기능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제품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일단은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이제 그 도입을 할 때 이제 고객 사이트 쪽에서 이제 니즈가 있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이거는 우리의 그런 그 운영에서 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그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은 저희야 그 기능이 좋으면 아, 다른 고객사에서 네네. 사용을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해드리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현재까지도 계속 이렇게 네. 해서 고객의 사실 니즈를 그게 사실 파이오링크처럼 국내에 개발사가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그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네. 아무래도 그 제목처럼 이제 관리자나 엔지니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네네네.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선님께서 이제 제목에 IT 관리자가 엔진을 편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정량적인 수치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정량적인 수치 이거 있나요? 정량적인 수치라고 뭐 딱 뭐 분이나 이런 시간 같은 거를 이제 뭐 사이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뭐 이렇게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브랜치가 많은 사이트들에 이제 편하게 이제 그 스위치를 설치를 이제 기존의 이제 스위치와는 다르게 했던 경우를 아마 그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스위치를 그 온사이트에서 설치를 할 때 대략 평균 한 3분 정도가 이제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타 스위치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타 스위치 뭐 빠르게 설치를 하면 뭐 20분, 30분 내에 할 수 있지만 계속 엔지니어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저희는 엔지니어가 이동을 하지 않고 스위치를 다 보내고 거기 네네. 이제 스위치를 받았던 그 직원분께서 설치를 하는데 약 3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가 네.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량된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뭐 그 편하게 한다라고 오케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제로 이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쓰고 있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네. 과장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아, 짧게나마 그죠? 네네. 네, 그게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훨씬 더. 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네. 어떤 기능이 좋더라. 그렇죠. 이렇게 네. 도입했는데 이게 좋더라 하시면 맞습니다. 거의 좋죠. 네. 최병수님, 기존 스위치의 업링크를 파이오링크 스위치에 연결할 경우 사용자 확인이 되는지요? 기존 스위치의 업링크를 파이오스 연결할 경우 사용자 확인이 되는. 사실 이거는 지금 기존 스위치를 저희 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이제 하단에 이제 그 다른 단말들이 이제 그 저희 스위치에 붙게 되니까 당연히 사용자 확인이 되는 그런 질문으로 보여지네요. 네. 김태식님,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는 전원과 인터넷 포트만 연결해주면 설치를 비롯한 모든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서 별도의 출장이나 방문이 필요 없는 관리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맞고요. 전원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포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T 컨트롤러라는 그 중앙에 설치된 저희 컨트롤러와 연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에서만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장애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온사이트 말씀하신 출장이나 방문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뭐 불가피하게 아무리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장수철님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한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번째 질문. 이상 감지 시에 문자 전송이나 메일 전송 등의 노티스 기능이 제공되는지요? 방금 김태식 그 시청자님의 그 제가 드렸던 답변하고 좀 연관되는 그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중앙에서 그 스위치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장애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문자 혹은 메일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노티를 이제 받음으로써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원주님은 이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가 이게 사내,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건지? 사실 말씀하신 그 사내 클라우드랑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보면은 서비스형과 그냥 폐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의 니즈에 맞게 이제 폐쇄형인 구축형으로도 설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형으로도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용식님, 인터넷으로 보안 스위치에 접속해서 관리하는 편의성이 있지만 관리자가 원격에서 접속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보안성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요? 인터넷으로 보안 스위치에 접속해서 관리하는 편의성이 있지만 관리자가 사실 저희가 이전에 그 원격지에서 스위치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알고 계셨던 그 텔넷이나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스위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암호화 통신을 제공을 합니다. 그 많이 알고 계신 그 HTTPS 443 그 TLS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시는데 네. 그 보안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용무님, 기존에 운영하는 네트워크 보안 설비와의 충돌 문제는 없을까요? 기존에 운영하는 네트워크 보안 설비. 사실 그 다른 스위치와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그런 그 네트워크 장비가 파이오링크 제품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특정 부분에 이제 저희가 스위치가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이제 그 2년 반까지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설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점은 없습니다. 네. 김일룡님, 기존 장비에서 교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 장비에서 교체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스위치,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L2, L3 기능을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막 그 스위치 제조사마다 약간의 프로토콜이 다를 수는 있지만 표준 프로토콜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존의 설정을 최대한 저희 스위치의 설정에 맞게 이렇게 포팅하는 작업만 잘 해주시면 연동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정영종님, 커맨드 방식, 웹 GUI 방식 모두 지원되는 건지요? 네, 저희 스위치에서 이제 커맨드, 기존에 알고 계셨던 CLI 방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CLI 방식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웹 GUI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이제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웹 GUI 방식만 이제 제공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CLI 창도 이제 컨트롤러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든 스위치든 둘 다 CLI 방식 그리고 웹 GUI 방식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규님, 관리자가 편하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결제 권한자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이게 IT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을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관리자가 편한 대신에 비용이 들어가는 결제 권한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네트워크 관리하는 관리자와 엔지니어들에 대한 고충에 대한 저희가 설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좀 고충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사람이 만든 장비고 하다 보니까 장애가 안 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고 실제로 장애가 나면은 그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돈을 못 벌죠. 네네.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을 그죠? 계속해서 뭐 개선시켜 주는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황민아님, IP 충돌 시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죠? 이게 무슨 말인가? IP 충돌? 저희가 그 IP 충돌 IP가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충돌이 되면은 이제 두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NLC 낙장비처럼 이렇게 IP에 대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호스트가 또 IP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호스트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영진님, T프론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스위치와 T프론트 시큐리티 스위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스위치를 다루셨던 분인지 아니면 이전에 들으셨던 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 키워드가 있냐 없냐로 일단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저희가 그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자료가 보안을 제외하고는 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네, 그런 네. 기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렇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러면 이게 T프론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스위치,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가 나오기 전에 예, 그 보안 스위치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예 저희가 T프론트 보안 스위치라고 해서 아이씨. 네. 오케이. 리사권님, 외국 솔루션이 주류인 시장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탄탄한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파이어링크 응원한다고요. 지분인 줄 알고 굉장히 막 네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탄탄하게 성장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파이어링크 회사. 지금 저희는 계속 성장해가고 있고 네네네.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네, 창립 기념일을 네, 준비를 이제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을 꼭 원천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신기술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예. 그 사용자에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그 파이오니가 파이오니크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한다면 네. 되게 좋은 시장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주님, 장애 진단 시에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방문 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장애 진단 시에 저희가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고요. 그 장애 진단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케이블 이렇게 진단 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포트를 통해서 사용하는 트래픽이 잠깐 단절이 될 수 있지만 네. 스위치의 하드웨어 부분이 장애가 날 확률은 없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면 뭐 당연히 그 원사이트에서 이제 하드웨어 물리적인 이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위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편리성이 또 있어요. 뭐 기존에 이제 타사 이제 그 스위치와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 CLI에서 이제 기존의 설정을 백업 받고 복원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스위치에 대한 고유 설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위치 설정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냥 그리고 스위치를 변경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그 신규 스위치에 설정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수고님,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는데요. 실제로 루프로 인한 네트워크가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자에게 노티가 되는지와 모니터링이 되는지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그 스위치를 통해서 뭔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그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통 이제 중단이 이제 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어디서 이제 그 중단이 되는지 그거를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노티를 이제 해드립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알람을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허브나 공유기와 같은 단말이 연결되고 그 사용자가 본인의 이런 그 의지와 상관없이 룹을 발생시킨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그 포트를 제거해서 룹 환경을 없애주시면 되는데 룹이 실제로 돌지는 않고 룹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노티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은 사실 저희가 뭐 따로 제작한 건 없지만 그 필요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구체적인 상담이나 데모, 그다음에 그 자료, POC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설문에 여러분 요청하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렇게 댓글 좋은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분 좀 이름을 불러주세요. 두 분. 한 분은 제가 그냥 직권으로 여기 리사권님께서 그죠? 네. 질문은 아니었지만
네? 네. 파이어링크에 대해서 아주 응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분 제가 직권으로 이분 드리겠고 예, 리서권. 네. 또 두 명을 좀 불러주시면 좋은 질문입니다. 두 명은 일단은 그 위에서 이제 질문 주셨었던 네. 그 최승호님. 최승호님. 네네네. 그렇게 네, 이제 오케이. 최승호님에 대한 그런 질문에 높게 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한 그렇죠. 분을 더 꼽기가 굉장히 네. 어려운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강성동님, 성동님. 네, 오케이. 이전에 이제 폐쇄망에서 이제 설치하는 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강성동님의 그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동, 그 다음에 최승호, 그 다음에 리사권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세트 보내드려. 패밀리 뭐라구나? 패밀리 패밀리 컵인가? 컵인가? 패밀리 사이즈로 네. 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에 또 20명 추첨해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 그때는 이제 인터뷰한 거고죠. 네. 오늘 이렇게 실제로 네. 상방 세워보시고 이제 이렇게 질문들 쭉 답변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질문들 보면서. 이렇게 질문 저희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세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영상 해 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어서 네. 또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드네요. 답변한테는 생방송으로 바로 그냥. 예, 오케이? 네, 목소리도 좀 더 좀 활기찬 것 같고 네, 뭐 네. 이렇게 경험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네네.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 한 것 같고 네. 저희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실 거죠? 네, 그럼요. 그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희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그 컨트롤러가 T-컨트롤러라는 그 저희 컨트롤러가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만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스위치들을 다 같이 제어하고 싶은 그런 네. 솔루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같은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위치들도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퇴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오늘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토크아이티에 다양한 지금 방송들이 거의 매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혹시 미싱을 했다면 여러분들 토크아이티 유튜브 채널 토크아이티 치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2,000여 개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토크아이티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 과거의 이벤트 편성표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료라든지 과거에 방송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